먼저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야 해요.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핵심 단서예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그냥 크다는 느낌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본 영업이익 전체가 43조 6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딱 첫 번째 분기 하나에서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한 분기에 작년 1년치를 다 번 거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인공지능 서버를 만들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HBM이에요. 고대 여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칩 안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걸 확보하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는 30일에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와요. 거기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까지 미국 빅테크 5개 회사가 줄줄이 실적을 발표해요.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얼마나 더 늘릴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볼게요. 코스피 6,600이에요. 올해 들어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50%가 넘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지금 들어가면 고점 잡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 더 봐야 해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해요. 지금 주가가 앞으로 기업이 벌 이익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를 보는 숫자예요. 지금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7.3배예요. 6,600까지 올랐는데도 7.3배라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3월 말 대비 거의 30% 가까이 상향 조정돼서 177조 5천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기업이 더 빠르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품이랑 다른 점이에요. 거품은 기업 실적은 별로인데 주가만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반대예요. 실적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구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만에 1200선을 뚫었어요. 닷컴 버블 때는 실적도 없는 기업들이 묻지마 상승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달라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실제로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조선, 전력기기, 2차전지 섹터에서도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고 이게 실적 장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물론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이란 전쟁이 아직 완전히 종전된 게 아니고 연준이 예상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뒤에서 꼭 짚어드릴게요. 자,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딱 두 가지예요. 미국 금리와 달러예요. 이 두 가지만 눈에 놓고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훨씬 침착하게 볼 수 있어요. 먼저 미국 금리예요.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한두 차례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0조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더 싸게 돈을 빌리고 투자자들은 예금 대신 주식으로 돈을 옮기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가요. 그리고 달러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달러가 약해졌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환율 손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훨씬 편해진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합,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있고 달러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한국처럼 반도체와 기술주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흘러들기에 딱 좋은 구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뀔 수 있냐면요.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이란 전쟁이 다시 악화되거나 미국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 우리가 봐야 할 신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를 다시 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걸 한 발 앞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늘 29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실적을 발표해요. 내일 30일에는 애플이 나오고 같은 날
삼성전자 확장 실적도 공시돼요.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돈을 얼마나 더 쓸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직결돼요. 컨퍼런스 콜에서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재예요. 반대로 투자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밤 뉴스 꼭 챙겨보세요. 두 번째, 순환매 섹터를 따라가세요. 지금 코스피 내에서 돈이 한 섹터에만 머물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반도체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전력기기로, 또 2차 전지로 순환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따라가려면 한 종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유리해요. 조선은 한화오션, 전력기기는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을 눈여겨보세요. 세 번째, 현금 20%는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코스피가 6,600을 넘었으니 일부 투자자들이 잠깐 팔고 나오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현금이 있어야 추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넣어두기보다 20%는 현금으로 들고 이번 주 실적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 6,600 돌파, 코스닥 25년 만에 1,200선 회복,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 57조. 이 숫자들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7.3배와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177조 원이라는 숫자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은 공포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실적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 한가운데 있어요. 물론 이번 주가 분기점이에요. 오늘 밤과 내일 미국 빅테크 5곳의 실적이 나와요.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잠깐 숨을 고를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이 되든 패닉은 금물이에요. 실적 장세에서 공포에 파는 건 가장 비싼 실수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본인 계좌에서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들어가 있다면 빅테크 실적 나오는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일부 비중을 조절해 두는 게 좋아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드리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반도체 종목들의 다음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채널에 있어주세요.